디렉터 김고은 리더님을 큰 박수와 함께 앞서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인사를 하기도 전에 막 환호가 나와가지고. 예, 저 김고은입니다. 배우 이름하고 같죠? 네. 저는 유사나의 배우라고 혼자 스스로 자칭하고 있어요. 예. 아니, 얼마 전에 정말 제가 미팅을 나갔는데, 미팅을 딱 가자마자 이 신규분이 저한테 배우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 유사나의 모델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배우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 유사나를 투잡으로 할 줄 알았다고 하면서 제가 유사나를 통해서 템포 성형했다고 비포 사진을 보여줬더니 바로 사인이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너무 환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니 우리 시스템에서 자주 뵀는데 뭐 꼭 이 자리까지 저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보고 싶었어요. 네. 저를 이렇게 가까이서 처음 뵙는 분 계세요? 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되게 많으시네요. 저를 가까이서 처음 뵀어요? 네. 그러면 온라인이나 이런 데 강의로 들으셨고 그러시구나. 네. 되게 쑥스러우면서도 기분 좋은 말이죠. 예쁘다라는 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쨌든 많은 분들이 시스템에서 우리가 많이 만났고 제 강의도 들었고 뭐 비전 세미나나 뭐 이러한 강의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정형화된 그런 강의보다 그냥 제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 좀 디테일하고 그 안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좀 준비해봤어요. 많이 더워요? 마이크 좀 해주세요. 네? 마이크. 마이크. 아니 이게 너무 울려가지고 내 귀가 울려. 내 목소리가 워낙 커서. 저 뒤에까지 잘 들려요? 네. 그래서 제 얘기를 좀 하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수많은 강의들을 들었지만 이렇게 어떤 결과를 낸 성공자분들이 이 앞에 나오면 항상 그래요. 저 사람은 뭔가가 특별했겠지. 저런 사람만 이 일을 하는 거 아니야? 저런 사람들만 성공한 거 아니야? 이제 시작한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그래서 제 옛날 얘기를 좀 꺼내서 하려고요. 지금 생각하면 참 추억이에요. 그때는 고생이지만 지나고 나서 뭘 이루면 다 그거는 추억이 돼요. 저는 원래 결혼 전에는 뮤지컬을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배우를. 그 뮤지컬을 뭔가를 해보고 싶어서 시골에서 올라왔어요. 저희 집은 전라도거든요. 예, 모습은 강남 스타일이지만 제가 전라도 순천이에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이제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리고 5남매 중에 제가 셋째예요. 셋째는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간다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막 여유롭지는 않죠. 예, 그렇게 자녀분이 5명이다 보니까 또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했던 건 저희 부모님들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반대를 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골에서 뮤지컬을 하고자 할 때 한번 해봐라. 그래서 뉴욕으로 유학도 보내주시고, 예, 영어 많이 못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뮤지컬을 이렇게 했던 그러한 시절이 20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핸드폰이나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오디션도 많이 보고 그렇게 뭔가 제출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했던 90년도에는 그러한 예술계 쪽에 특히나 뮤지컬이나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좀 많은 것들이 요구되는 상황이었고 그 요구된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들은 끈이에요. 끈, 연출. 네. 그래서 저는 시골에서 와서 뉴욕 갔다가 와서 나는 열심히 하면 무대의 주인공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많은 오디션을 들어갔는데 와 정말 이미 그 심사위원한테 받았던 아이들만 이미 선택이 됐고 우리는 그냥 들러리라는 걸 제가 20대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순수했던 저의 꿈이 그러한 자본주의 앞에서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했고 저희 부모님은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한테 서포트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했겠죠. 특히나 저는 이제 유학생활을 하고 서울에서 이러한 예체능하는 아이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상대적인 빈곤감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20대는 꿈은 있었지만 그걸 펼치지 못하는 굉장히 많은 우울한 그러한 20대였는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는 좀 성격이요 복잡하게 생각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머리 용량이 좀 작거든요. 그래서 뭘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가 안 되면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럼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이제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어떻게 했냐면 아 내가 부모를 선택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남편을 선택하면 되겠다. 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남편이 저희 현재 남편이거든요. 저희 남편은 그때 이제 일산에서 땅 부자들 아시죠? 그때 막 개발됐을 때 땅 부자의 셋째 아들이었어요. 모습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외모상으로는 제가 만족스럽지 못했는데 자본주의와 또 네, 그분이 워낙 저를 좋아해 주셔가지고 저는 굉장히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결혼이라는 걸 했고 뮤지컬 생활을 하다가 바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회적으로 뭔가를 돈을 벌어봤거나 어디 직장 생활 해봤거나 이런 경험이 없었어요.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정말 저희 남편이 저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애만 잘 키우면 된다고 카드를 줬어요. 카드. 근데 이 카드 한도가 얼마가 나오는지를 몰랐어요. 그 정도로 제가 된장녀의 삶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애들 둘을 낳고 제가 아이들만 키우면서 지금 애엄마들 지금 이 시간에 아이 엄마들이 많이 오셨죠. 저도 엄마 놀이 할 때가 있었어요. 그 조그만한 아이들을 무슨 문화센터고 짐벌이고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그리고 맨날 아이들을 앞세워서 놀러 다니고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절을 한 7년 정도 이렇게 뭔가를 할 때 저는 우리 남편이 그냥 돈을 어떻게 벌어오는지조차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살림만 하고 있을 때 도대체 이 남편이 돈을 어떻게 벌어오는지 관심 없잖아요. 그냥 돈 주면 되는 거고 카드값 막아주면 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시절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남편은 사람이 굉장히 좋아요. 사람이 좋다 보니까 잘 서둘려요. 그래서 누가 뭐 이렇게 빌려달라 그러면 잘 빌려주고 사인도 잘하고 뭔가를 할 때 거절을 잘 못해요. 성격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사기를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결혼할 때 우리 그 시댁으로부터 저희는 재산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 잘 모르겠어요. 저희 신랑은 뭐 60몇 억이라고도 하고 몰라요. 저는 제가 본 게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받았었거든요.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결혼 생활이었기 때문에 돈의 구애를 받지 않았었고 뭔가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었던 시절 안에서 살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 사기를 당하면서 저희 남편이 멘탈이 흔들리는 게 가장 친한 사람. 여러분들 사기는요 가까운 사람, 집안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해요.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부터 사기를 당하다 보니까 이 멘탈이 흔들려서 저희 신랑이 그때부터 알코올홀릭자가 됐던 거죠. 그런데 저는 왜 그런지를 물어보지도 않았고 저희 남편도 저한테 얘기해봐야 뭔가가 해결이 안 되니까 혼자서 끙끙 앓다가 제가 알게 됐던 건 자살 기도를 저희 신랑이 했어요. 한강대교 가가지고. 네, 드라마 같죠? 네, 제가 배우를 꿈꾸다 보니까 인생이 드라마 같은가 봐요. 그래서 정말 놀랬었고 그렇게 가서 들여다봤더니 굉장히 많은 빚들을 떠안게 된 상황이었고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그런 일을 당하게 됐더니 멘탈이 바닥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또 단순하다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됐냐. 보통 이제 여자분들은 막 그런 게 책임을 추궁하고 바가지도 긁고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또 그럼 내일부터 카드 하나도 안 되고 돈도 없고 그럼 난 뭘 해야 될까? 남편 멘탈은 이렇게 떨어졌고 나한테는 남매 아이들이 있어. 그럼 난 뭐 해야 될까? 또 거기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일단 달래서 듣고 왔어요. 뭐라도 하자. 그때가 제가 나이가 38 정도 됐어요. 40이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남편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40도 안 됐는데 우리가 40도 안 됐는데 많은 부를 이루어봤고 원하는 대로 써봤고 아직 40이 안 됐을 때 이런 일이 닥쳤다라는 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큰 소리는 쳤는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저는 자격증 하나도 안 따놨어요.
직장 생활도 안 해봤어요. 도대체 말은 했는데 뱉었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일산에서 조금 엄마들 사이에서는 좀 유명했던 그러한 엄마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한테 제 상황이 그렇게 됐다라는 거 저는 저희 친언니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게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뭐라도 해야 되는데 남한테 손 벌리기도 싫고 어디 가서 일할 게 없으니까 제가 첫 번째로 생각했던 게 제가 단순하다 그랬죠. 단순해요. 첫 번째로 내가 돈벌이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게 가사도우미 파출부였어요. 그것도 굉장히 단순해요. 저희 집에 오셨던 분이 굉장히 일을 하고 나서 깔끔하게 차려입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오시냐 했더니 강남에서 남편은 대기업 다니는데 아이들 학원비보러 일산에 오셨던 아줌마였거든요. 그런 분이 실제로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가사도우미 파출부를 그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사회생활이고 돈을 벌어갔던 게 바로 그 일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으로부터 8, 9년 전이니까 4시간이라면 35,000원이었어요. 지금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아는 엄마 집에 이렇게 얼굴 부딪히면 좀 그렇잖아요. 직장 엄마 집은 얼굴 안 보고 일하고 돈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직장 엄마 집만 달라고 일산파출부를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3집 정도를 이렇게 돌면서 일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자, 저는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만났냐면 저희 아이들 건강 때문에 꾸준히 섭취했던 소비자였어요. 그로부터 그 2년 전쯤에 저희 아이들을 굉장히 건강이 좀 이렇게 면역력이 좀 떨어지게끔 제가 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건강을 돌보지 않고 너무 열정만 많다 보니까 먹는 것도 좀 옛날에는 제가 힘든 시절에 그랬다 보니까 아가씨 때 뭔가 건강관리가 잘못됐나 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토피 비염이나 모세기관지염, 항생제 알러지까지 있어서 우리 애들은 한 번 아프면 약을 못 먹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 건강에 관한 그러한 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왜? 아이들밖에 나라에 지금 당장 아이들밖에 없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많은 방법들을 찾아 헤맸는데 건강해지지 못했어요. 유명하다는 거 다 해봤고 많은 제품들도 섭취해봤고 그때 만났던 브랜드가 유산하였어요. 네. 그런데 정말 우리 애들이 항상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수족구나 뭐 이런 감기, 독감 1등으로 걸려서 우리 아이 때문에 퍼졌다. 이런 말이 저는 가장 듣기 싫은 거죠. 엄마 입장에서는. 그래서 정말 시키는 대로 먹였어요. 이게 정말 좋다고 해서 알람 맞춰놓고 딱 2주 만에 우리 애기가 콧구멍이 뚫려서 너무 좋다고. 우리 애가 비염이 너무 심해서 성장이 안 됐었거든요. 둘째 아이가. 왜냐하면 비염 있는 아이들은 입을 항상 벌리고 자요. 숨을 못 쉬니까. 목이 항상 부어있으니까 밥도 거의 잘 먹지 않고 자다가 자꾸 깨니까 성장이 자꾸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2주 만에 엄마 콧구멍으로 숨 쉬니까 너무 좋아. 이 말 한마디에 제가 이 제품을 맹신하기 시작하면서 계속적으로 아이들에게 섭취하기를 했는데 시간 안에서 봤더니 좀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잘 모르잖아요. 제가 안 먹었으니까. 봤더니 아이들이 병원 가는 횟수가 거의 없었고 굉장히 쉽게 지나가는 걸 보면서 제가 2년 가까이 아이들에게 섭취를 시작한 거죠. 근데 그 누구도 저한테 비즈니스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안 했을까요? 저 엄마는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제가 얼굴이 좀 세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비즈니스의 성격이 엄청 많이 바뀐 거거든요. 그때는 정말 도도하기 짝이 없고 개인주의적이었고 남의 얘기를 절대 듣지 않고 이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저를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았나 봐요. 비즈니스를 전달해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제가 많은 소비를 했던 소비자였다가 그런 상황이 딱 되니까 어때요? 못 먹잖아요. 카드 다 막히니까. 어떤 결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먹이고 싶은데 카드가 다 막혔어요. 그래서 저는 파출구하면서 그 돈을 모아서 아이들의 제품 하나 구매하고 안 먹일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해진 거를 너무나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먹이다 보니까 저를 도와주시는 스폰서님께서 저를 만나러 오신 거죠. 그때 제가 플랜을 처음 들었어요. 저는 유산화의 복상 플랜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다 그러지 않았어요?
네, 어느 부분에서 놀라셨어요? 네, 다 다르시죠? 저는 추가비시에 꽂혔어요. 추가비시. 무한대의 소득을 만들어가는 거. 그래서 제가 이 플랜을 딱 듣고 나서 추가비시를 집에 가서 밤새 누워서 동그라미를 계산을 했더니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아, 일을 해야겠다. 내가 정말 그 전에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파출부를 하고 대리기사를 뛰고 식당 알바를 뛰고 수많은 노동소득을 해도 나는 그 전의 삶으로 절대 돌아갈 수 없다. 하지만 이게 답이다. 제품은 좋은 거를 제가 익히 알고 있었고 회사 좋은 건 익히 알고 있었지만 제가 선택하지 않았던 것도 뭐예요? 네, 플랜. 많은 분들이 다 똑같은 생각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런 일에 있어서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저도 갖고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여유가 있을 때 수많은 사람이 저한테 왔어요. 제가 암땡땡에서부터 속옷, 뭐 정수기, 냄비 세트 안 사준 게 없어요. 좋다 그러면 다 사고요. 건강에 좋다 그러면 무조건 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좋은 고객이었겠어요. 저는 수많은 제품들을 다 써봤어요. 그런데 아무도 저한테 비즈니스를 얘기하지 않았는데 제가 그 이유는 그들의 플랜이 너무 어렵다라는 걸 제가 그 주위에 있는 언니들로부터 되게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택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일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플랜을 들어보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정말 다르구나 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일을 해내야겠다. 지금까지 내가 먹었던 소비자라고 하면 이제는 제대로 한번 해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잘할 수 있어서 이걸 선택했을까요? 저는 잘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었어요. 잘할 수 있어서 유선화를 선택했던 게 아니라 이 일 아니면 인생을 바꿀 만한 일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택을 했고요. 거기서부터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잘하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되나? 저는 그때 제 스폰서님이 누구냐면 박청자 스폰서님이시거든요. 와. 박청자 스폰서님에게 저는 여쭤봤어요. 그때 당시에 아마 스폰서님이 다이아몬드를 막 가셨을 때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가 이제 막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반드시 일로 성공하고 싶고요. 이 일을 통해서 삶을 바꾸고 싶은데 저는 뭐부터 하면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스폰서님이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파트너님 딱 3가지만 약속할 수 있어. 4가지만 약속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뭔데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스폰서가 주최하는 홈미팅 일주일에 한 번 꼭 참석할 수 있는지, 본사 로컬 꼭 참석할 수 있는지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1박 세미나 꼭 참석할 수 있는지, 컨벤션 참석할 수 있는지 딱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성공한대요. 1년. 너무 이상하잖아요. 저도 이 일을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람을 엄청 많이 만나야 되고 또 이렇게 제품을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제품 팔러 가야 될 것 같고 근데 스폰서님 딱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진짜 그것만 하면 되냐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성공자가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다는 건 법이구나. 성공의 법칙이구나 라고 저는 그냥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약속과 함께 한 번도 지금까지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와.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 안에 저라고 뭐 집안일이 없었고 경조사가 없었고 뭐 가정에 뭐 어떤 사정들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홈미팅에 가지 않고 본사 로컬을 가지 않으면 남들이 다이아몬드 가는 것보다 내가 1년 더 늦게 갈 것 같은 뭐 이상한 그런 생각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된다. 반드시 거기에 가서 내가 성공의 문턱을 넘어서야 된다. 이렇게 제가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떠냐면요. 정말 이 일을 그렇게 계속적으로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면서 파트너가 막 쏟아졌을까요? 안 쏟아졌어요. 저도 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사람하고 상대를 해보지도 않았고 대화를 해보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파트너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간간히 먹는 소비자들은 있었어요. 정말 1년 반 정도 다니다 보니까 파트너 한 명이 생기더라고요.
네. 제가 지내고 나서 봤더니 어떤 의미인가라고 봤더니 스폰서님이 그런 거죠. 정말 우리는 안에 다 잠재 능력이 있고 저는 다 보석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어떤 신께서 보석같이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그쵸? 네, 여러분 스스로 보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나는 원석이었던 거예요. 이거를 갈고 닦지를 않았기 때문에 빛이 나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근데 그 1년 안의 시스템 안에서 제가 닦여지고 단단해지고 반짝반짝 빛나게 세공이 됐다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수많은 많은 성공자들의 어떠한 얘기들, 그들의 가이드, 수많은 방법, 이 많은 것들을 제가 듣고 행해 봄으로써 제가 터득한 것들이 시간 안에서 지내고 봤더니 제가 그렇게 바뀌어져 있더라는 거죠. 그 시스템을 스폰서님께서 말씀했을 때 저는 결단이라는 걸 했어요. 무엇을 결단했냐면 그런 것들을 빠지지 않고 뭔가를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걸 반드시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난 뭐부터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빚을 굉장히 많이 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도 딱지 붙이고 땀들도 딱지가 붙여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갈 수 있었던 게 어디냐면 저희 땅에 있던 하우스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하우스에서 살았어요. 예. 하우스에서. 네, 그래서 그 하우스에서 제가 생활을 하면서 파출부를 나갔을 때 유사한 나의 비전을 정확하게 느꼈거든요. 근데 이게 하우스가 아파트 단지에서 이 농로를 따라서 조금 떨어져 있어요. 저희 신랑은 멘탈이 나가 있고 맨날 돈 받는다고 쫓아다니고 있고 저희 어린 아이들이 덩그러니 농 가운데 하우스에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디 미팅을 가거나 시스템을 가거나 이럴 때 제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불안하고 그죠? 걱정되고 온 신경이 거기에 가 있겠죠. 그런데 계속 아이들만 신경 쓰고 아이들만 끌어안고 아이들만 케어한다고 해서 제가 삶이 안 달라지는 거잖아요. 파출부를 해가면서 뭔가 돈도 벌어야 되고 가서 배워야 되고 전달해야 되려고 하면 저한테 필요한 거는 절대적인 시간이었는데 아이들을 그 농드렁에 깜깜한데 그 하우스에서 아이들을 남겨놓고는 제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뭔가에 집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결단이 뭐였냐면 우리 아이들을 저희 전라도의 엄마한테 1년 맡기는 거였어요. 그렇게 조금 더 내가 성공의 시간을 빨리 당기기 위해서 저는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에게 아이들을 맡겨놓을 때가 저희 큰애가 초등학교 4학년, 둘째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예요. 자, 여러분들 초등학교 1학년 보낼 때 마음 어때요? 금쪽 같은 내 딸 둘째인데 마음이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경험하시죠.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지금 내가 뭔가를 해놓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에게도 이해를 시켰고 엄마에게도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약속했어요. 딱 1년만 엄마가 딱 1년만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고 1년 있다가는 반드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 1년 동안 엄마는 이렇게 할 거고 우리 너희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약속을 했고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파트너가 나오지 않아도요. 유사한 주급이잖아요. 주급이라서 여러분들 선택한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이 주급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급을 받기 위해서 매일매일 사람들한테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아는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나는 이 주급을 만들지 않으면 생활을 할 수도 없고 주급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돈을 모아서 아이들을 데려올 수도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정말 하루도 안 쉬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세미나 비용 같은 것도 마련하기가 솔직히 좀 힘들었기 때문에 세미나 비용을 가려고 하면 파출부를 해서 이렇게 한 달 동안 몇천 원씩 이렇게 세이브를 해놓고 그 다음에 오토 결제를 또 해야 되니까 내 주급에 얼마는 또 떼놔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죠. 근데 저는 늘 파트너한테 저는 밥 먹고 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밥 약속이 있다라고 피하고 누트리미를 물 300에 한 숟가락 먹었어요. 네, 그때 살이 다 빠졌나 봐요. 네, 그런 시간이 있었고 커피를 이제 이렇게 마시러 가면 파트너 커피도 이렇게 사줘야 되잖아요. 저는 늘 디톡스 한다고 커피 안 마시고 FA 디톡스 물 마시고 저 커피 안 좋아한다고 나중에 제 파트너님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 스폰서님 이렇게 커피를 좋아하셨냐고. 커피 먹는 모습을 못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차도 없어가지고 저는 그 시스템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공자의 모습처럼 일을 하라고. 성공자를 닮아가라고. 그래서 저는 옷차림부터 박청자 스폰서님을 닮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박청자 스폰서님이 다리가 너무 예쁘셔가지고 짧은 치마 입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런 스타일로 비싼 옷은 못 입어도 인터넷에서 한 2벌 정도 구입해가지고 매일 그거를 입고 다녔어요. 겨울에도 티 신고 이렇게 스타킹 신고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성공자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항상 미팅 준비가 늘 되어 있어. 어느 순간에 내가 유산화를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방을 큰 걸 메고 다니면 어깨 아프니까 예쁜 배낭 같은 거를 매서 거기 항상 툴을 담고 아침에 출근을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달려왔던 것 같아요. 정말 절실하게. 네. 네. 그렇게 해서 정말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제 목표가 뭐였어요? 아이들 데려오는 거였잖아요. 근데 솔직히 1년 동안 축적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이 모여지진 않죠. 하지만 저는 내가 주급을 계산하고 오토를 계산하면서 모았던 돈이 1년에 7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아무것도 안 쓴 거죠. 버스 2-3번 타고 다니고 웬만한 거 걸어 다니고 그때 원룸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일산시장 가면 여러분들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노인복지관 옆에 원룸이 있어요. 거기에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제가 뭔가를 이루어서 너무 감사하고 성취감도 있고 아이들과 떨어져 있다가 모여서 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 된 우리 아들이 1년 지났으니까 5학년이 됐겠죠? 안 행복한 거죠. 엄마랑 사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에게 아니 우리 아들은 엄마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사는데 별로 안 행복해? 그랬더니 이 아이가 너무 큰 집에만 살다가 이 원룸에 사니까 너무 답답하고 자기 방이 없고 사춘기 이제 약간 들어서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가 나는 내 방을 갖고 싶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목표가 생겼죠. 그래서 너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엄마가 예쁜 방을 꾸며줄 거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아마 그때 2년 사이에 그로스를 계속 돌면서 1년에 2직급을 갔을 거예요. 그래서 한 이규진 6기쯤 됐을 때 제가 아마 경매 이렇게 넘어갔던 그 터를 받아서 집을 지어 올려서 그렇게 다시 우리 아이의 소원을 불어내서 왔어요. 그렇게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유산화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결단하고 4년 만에 이루어졌던 거예요. 4년 만에 내가 뭔가의 집 한 채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네. 그렇게 하면서 지금 9년의 시간이 흘렀네요. 우리 아들이 고3이 됐어요. 네. 우리 아들이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나 이번에 수능 끝나고 꼭 하고 싶은 게 있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뭔데? 라고 물어봤더니 수능 끝나면 그 뉴욕에 가면 타임스퀘어에서 새해 맞이할 때 카운트다운 하는 거 있죠. 5, 4, 3, 2, 1
그거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바로 예약했어요. 뉴욕을. 4인 가족. 네. 정말 가장 피크죠. 성수기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여행 한 번을 가려고 하면 많은 것들을 계산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 안 될 것 같으면 아이를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제가 아이가 뭔가를 얘기를 했을 때 들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엄마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삶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굳이 내가 왜 이런 옛날 얘기를 끄집어낼까? 요즘에 라떼는이라는 걸 싫어한다면서요. 왜 옛날 얘기를 끄집어낼까? 많은 분들은 성공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을 보면 그 결과만 봐요. 그 사람의 어떤 과정은 보려고 하지 않아. 그 결과만 보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좋겠다. 이 얘기만 계속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어떻게 이 비즈니스를 간절하게 해냈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어떤 분들은 또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나는 당신처럼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 그렇게 구구절절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삶의 수준이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그 후에도 영원할 거라는 거 확신하세요?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스스로 알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아직도 나는 돈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BC를 개설한 사람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BC를 내가 PC가 아니라 BC를 개설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소득을 만들어보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BC를 개설을 했죠. 네. 그런데 BC를 개설해놓고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라고 뭔가를 가이드를 해주면 또 자기는 돈 벌기 싫대요. 아니 너무 웃겨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돈을 벌고 싶어서 사인을 해놓고 이렇게 하면 돈을 번다라고 하면 또 자기는 돈이 필요하고 돈 벌기 싫대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계신 건 아닌가요? 진짜 필요 없어요? 자, 돈이라는 거는 전부가 될 수는 없지만 자본주의 국가에서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가장 핵심 도구가 돈이죠. 효도를 내가 해요? 돈이에요? 네, 병원비도 내가 정말 마음만 있어서는 부모님의 병원비도 마음만 있어서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대신 치료해줄 수도 없는 거고, 그죠? 아이들의 꿈을 지켜줄 수 있는 거,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거. 이렇다 간절함이 없어도 여러분들은 다 이 일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 싶은 뭔가가 있을 거예요. 자, PPT가 많은 분들이요, 이 일을 계속 설명자들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해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요? 어떤 멘트를 해야 돼요? 이러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수많은 하우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나의 간절한 why, 내가 왜 이 일을 해내야 되는지 나의 간절한 why가 중요해요. 그거는 다 사람마다 달라요. 나의 간절한 why는 내가 왜 이 일을 해내야 되는지. 결국은 나는 좀 더 나은 삶, 잘 살고 싶은 거죠.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해졌으면 좋은 거죠. 네, 이렇게 간절하진 않아도 내가 이 일을 왜 해내야 되는지를 내 스스로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why인 거예요. 그런데 이 why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요, 계속 방법만 물어보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수많은 how를 가르쳐도요, why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 이 일을 못 해내더라고요.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시스템이 멈춰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일의 결과를 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뭐예요? 내가 이 일을 왜 해내야 되는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스스로 수많은 방법을 찾았어요. 옛날 강의도 스스로 들어보고, 스폰서님을 찾아가서 상담도 해보고, 책도 읽어보고, 자기 스스로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질문을 할지 시뮬레이션 동료해보고, 약속을 잡아보고, 수많은 방법들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명확한 why가 뭘까요? 내가 정말 이런 삶을 살고 싶다 라고 하면
그 꿈을 이루었을 때를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리더님은 Y가 뭐예요? 네. 몸이 건강해지는 거. 예. 네. 반드시 건강해져요, 유산은.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 리더님은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고 싶은 Y가 뭐예요? 어디까지 할 수 있냐? 나라는 사람이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는지. 자, 우리 리더님은 Y가 뭐예요? IM이래. 자, 각각의 Y가 이렇게 달라요. 내가 이 일을 왜 해내야 되는지. 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이루었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리더님이 멋진 드레스를 입고 어워진 나이에 하이핀이 된 거예요. 이거를 유경란 스타일님처럼. 상상해 보세요. 너무너무 행복하겠죠? 예,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 리더님들이 분명한 Y, 이 꿈이 있다라고 하면 끊임없이 내 머릿속에서 그 모습을 상상하고요. 그 모습만 생각하세요. 그럼 반드시 그게 이루어져요. Y가 명확한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이미 그걸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어때요? 너무너무 두근두근하고 감동적이고 막 설레고 막 자신감이 붙고 그러죠. 예. 그렇게 상상하시고 미팅하시면 돼요. 나는 이미 다이아몬드다. 나는 이미 성공자다. 나는 이미 이루었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너 돈 얼마 버냐고 통장을 보여달라는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위축이 되는 거야. 그냥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는 어치밥 때부터 혼자 미팅을 했거든요. 어치밥 때. 박청자 스폰서님처럼 그런 옷을 입고 그냥 나는 내가 박청자다라고 생각하고 미팅을 나갔어요. 진짜 그랬더니 그때 사인했던 분들이 제가 골드 이상쯤으로 되는 줄 알았대요. 왜냐면 나의 제스처, 말투, 눈빛 이미 성공자처럼 그렇게 내가 행동을 보이니까 그냥 이 사람은 이미 뭔가를 이룬 것 같고 이 사람하고 뭔가를 하면 될 것 같은 모습.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많이 물어보기 전에 나의 강력한 Y를 생각하면서 일을 진행하세요. 많은 분들이 그냥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누구를 보면 옆에 주위에 있는 분들도 보면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바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람만 있다가 이 일을 통해서 한번 해봐야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일이 결심만으로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결단해야 돼요. 결심을 수백 번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결단이라는 걸 하셔야지 결과를 만들어내요. 도대체 결단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활 안에서 어떤 그 패턴이라는 게 있죠. 익숙해진 거, 또 즐거운 거, 이런 것들. 그런 거 안에서 뭔가의 답을 찾으니까 인생이 안 변하는 거죠. 내가 익숙한 거에서 벗어나고 두려운 것에서 벗어나고 낯선 거, 두렵지만 내가 해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한번 집중을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는 거예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무엇을 내려놓을 건지. 근데 아무것도 결단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내려놓고 어떤 대가지불도 하지 않으면서 뭔가를 자꾸 얻으려고 하니까 안 얻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결단해야 되나? 리더님은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뭘 결단해야 될 것 같아요? 스스로 알아요. 뭘 결단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행동에 대한 결단. 네. 여러분들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세상사가 다 똑같아요.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유산화에서는 공짜를 바래요? 뭐 서비스가 복권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대가 지불을 하고 내려놔야 되고 그렇게 결단을 하는 자만이 결과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뭐 나는 애가 어려요. 애가 어리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예, 애가 어려서 이 사람 못할까요? 네, 방법을 찾으셔야죠.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방법 찾았다고 했어요? 아인슈타인이 얘가 어려서 전반기 때 이 일을 선택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네. 러시아에 계시는 엄마를 모시고 와서 우리 외족 맡아달라고 엄마한테 연금금 같은 딸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엄마한테 사정을 해서 아이를 돌봐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시간이 없어요. 이 비즈니스하는데 나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다. 네. 박수타님 처음부터 시간 많아서 일을 했을까요? 네. 자, 내가 뭔가를 참석하려고 하는데 거리가 멀어요. 박현수 스타님이 늘 얘기하죠. 고성에 와보라고. 거기에서도 다이아가 나왔다고. 네. 돈이 없어요. 저 돈 없었어요. 처음에서 어떻게 등록했냐면 박청자 스폰서님 영양학 강의를 녹음을 해서 수백 번 들었어요. 저는 한 이틀 만에 다 외웠어요. 아니 그 쉬운 거를 지금 몇 달째 연습하고 계시는 거예요? Y 영양제? 나 아직도 Y 영양제 설명할 수 없다. 양심껏 얘기해봐요. 하루 이틀을 다 외워요. 그럼 몇 달 동안 공부할 내용이냐고 그게.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카드도 없어가지고 박청자 스폰서님 영양학까지 달달 외워서 제가 리스트에 물어서 가서 카드를 받았어요. 헬스트로 그때 당시에 10개를 그렇게 해서 셀리시 등록했어요. 네. 여러분들 자 아까 제가 결단에 대한 얘기를 했죠. 더워가지고 막 앞에서 땀 닿고 조시고 소리를 바락바락 질러도 조시는 분들이 계셔요. 안 해본 거, 낯선 거, 익숙하지 않은 거, 어색한 거, 두려움을 넘어서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거 좀 하라 그러면 저는 못해요. 안 해봤어요. 그럼 잘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나 잘하는 거. 자, 잘하는 거 물론 다 있으시죠. 왜 없겠어요. 그런데 이 잘하는 거를 가지고 내가 돈을 버는 일로 가져갔을 때 그게 정말 돈이 되고 성공할 수 있는 도구라고 하면 좋아요. 정말 행복한 삶이죠. 근데 대부분 그렇던가요? 피아노 학원 원장님 피아노 좋아해서 시작을 했는데 학원을 하니까 어때요? 피아노가 지긋지긋해진다고 하고 발레 선생님이 발레가 좋아서 시작해서 학원을 하는데 다리 찢기가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셔. 네. 좋아하는 일은 취미로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정말 내가 해내야 되는 일은 이 일이 맞는 일인지 정확한 일인지 비전 있는 일인지 그런데 내가 못한다라고 해도 해내야 돼요. 사람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잘하게 돼요. 지금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체질에 맞는지 즐거운지 잘하는 일이었는지 그들은 해내야 되기 때문에 돈 벌러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왜 여기 와가지고는 뭐 체질에 맞아요, 성격에 맞지 않아요, 잘 못할 거 이런 얘기를 저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다 보면 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다 잘하게 되었어요. 모든 일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는 일 안에서 답을 찾지 말고 되는 일, 옳은 일 안에서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죠. 나는 결단을 해야 되는데 행동을 하지 않는다. 예, 행동이. 그래가지고 집에서 계속 고민만 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머리가 그렇게 좋아요? 머리가 좋지 않으면서 계속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성장에 대한 고민은 하셔야 돼요. 그런데 혼자만 고민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경험을 하신 스폰서님과 함께 고민을 해야 돼요. 왜? 내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안 되면 안 될수록 스폰서님하고 자꾸 얘기를 해야 내가 방법이라는 게 생각이 나는데 계속 골프고 들어가. 자기 혼자 똑똑한 줄 알고 생각만 계속 들고 하고 있더라는 거죠. 네. 고민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고민을 통해서 반드시 행동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죠, 여러분들. 근데 그 행동이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왜 안 될까? 이 일에 성장하지 못하신 분들은 딱 두 분이에요. 두려움과 게으름. 딱 두 가지죠? 딴 거 없어요. 두려움과 게으름 때문에 그래요. 자,
해서 실패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절을 당했다고 해서 그건 실패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행함으로써 배움이 남는 거예요. 배움. 그 안에서의 어떤 센스, 노하우, 순발력, 이 모든 것들이 남는 거야. 내가 사람을 전화해보지 않고, 미팅해보지 않고, 만나지 않고서는 이게 절대 나한테 습득이 되지 않는 게 이 일이에요. 그 받아 적을 일은 아니에요. 제 PPT는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들은 PPT 보지 마시고 저를 보셔야 돼요. 자, 마이크가 들어갔다 나왔다. 그죠? 예. 성량이. 자, 행동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꼭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막 수많은 고민들을 많이 하죠. 네. 뭐가 이렇게 고민이에요. 사람들은요, 다 뭔가를 봤을 때, 뭔가를 들었을 때 다르게 해석해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손을 내밀면 어떤 사람은 네일 색깔을 보고요. 어떤 사람은 반지가 얼마짜리인지 보고요. 누구는 시계가 얼마짜리인지 보고 누구는 손마디를 보면서 고생했네 안 했네 이거 보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 사람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그들의 생각까지 다 미루어 짐작해서 해석해서 쓸데없는 배려까지 하냐는 거예요. 그냥 전달하면 돼요. 그죠? 자, 화이팅! 전달하면 돼요. 화이팅! 화이팅! 뭐 중요해? 그들의 생각 따위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은 부정적인 사람 맨날 부정적인 것만 봐요. 머리를 이렇게 길게 감으면 속으로 아유 얼굴도 큰데 왜 머리는 저렇게 긴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지 않아요? 부정적인 사람은 모두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그 내버려둬요. 그냥 내가 그들의 생각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냥 그 사람 그대로 살으라고 내버려둬. 그 사람이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거는 그 사람 생각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생각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진정성 있게 정확하게 이 일을 전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수많은 경험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에 그 본사에서 교수님들 피드백들을 이렇게 많이 하면 많은 교수님들이 아니 뭐 모르면 이렇게 나와요? 라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수많은 경험 안에서 제가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깨달은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힘이 붙거나 인권을 많이 받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일에 있어서 경험을 쌓지 않으면 일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누구 하나 파트너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붙들고 일을 같이 해나갈 수가 없어요. 경험이 없으면.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수많은 경험은 앞으로 나의 파트너에게 많은 자산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고 까요도 계속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별거 아니거든요. 이 일은 축적과 레버리를 통해서 권리소득을 얻는다고 하죠. 그럼 뭘 축적해야 돼요? 뭐를 축적해야 될까요? 예, 경험, 시간, 인프라를 축적하는 거예요. 자, 시간과 노력을 축적하셔야 돼요. 이 일은. 그래야 레버리지가 되는 일이거든요. 비즈니스는 투자죠. 네. 근데 이 비즈니스는 뭐 돈을 투자하라고 그래요? 돈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돈 없이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붙이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작게 투자를 했으니까 이 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비즈니스는 투자인데 우리가 투자해야 될 거는 뭐라고요? 나의 건강, 나의 외모, 나의 시간, 행동에 관한 투자인 거죠. 자, 외모 아침에 이렇게 이 자리에 오면서 나는 신규가 없으니까 그냥 나 편한 대로 하고 가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오신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내가 집 앞에 나감으로써 내가 모델이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말을 걸거나 또는 옆집의 아줌마, 저 가게 아줌마가 나를 쳐다보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차려입고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축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얼마에 대한 투자. 이 일은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뭔가 전문가스럽게 누군가가 봤을 때 깔끔하게 아, 저 사람이 굉장히 멋스러워 보인다. 뭔가 있어 보이고 지식이 좀 있어 보이는 비즈니스 우먼처럼 여러분들의 평소의 모습들이 그렇게 느껴져야 파트너가 생겨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면 파트너는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나의 외모. 뭐 성형수술 하라는 건 아니에요. 성형으로 충분히 예뻐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나는 유사나 리셋도 해보지 않으면서 다른 분들한테 하시라는 분 안 계시죠? 예,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나의 건강과 외모, 나는 맨날 피곤하다고 하면서 누군가한테 헬스팩을 어떻게 전달해? 나는 얼굴이 칙칙해가지고 누구한테 셀프를 어떻게 전달해요? 제발 나한테 초대하시라는 거예요. 나의 건강 늘 체크하시고 나의 몸매 늘 체크하시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그렇게 개미알을 가지셨어요? 그렇게 많이 먹는데도 질문하죠. 뭐 가르쳐 드릴까요? 저 관리하는 여자예요. 저 스쿼트 100개예요. 플랭크 4분 이상 해요. 제가 이렇게 말라보여도요. 굉장히 근육량이 많은 것 수치가 나와요. 수치가 근육량이 많게 나와요. 인터뷰를 찍으면.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몸매를 관리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은 누군가와 함께 같이 했을 때 미팅도 해야 되고 뭔가 시스템에서 많은 것들을 해야 되면 체력이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제 스스로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관리하지 않으면서 피곤해요. 이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피곤하면 헬스팩 5개 드시면 돼요. 피곤해요 소리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말 자체가 내 에너지를 다운시키는 거고 상대방의 에너지를 꺾는 겁니다. 자, 별거 없어요. 이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후원 사업이죠. 도대체 후원이라는 게 뭘까요? 전화를 걸고 파트너랑 차 마시고 밥 먹고 명단 내놔라, 미팅은 이렇게 잡아라, 미팅 뛰자, 본사 와라, 이게 후원일까요? 살아있는 후원 하셔야 돼요. 살아있는 후원은 뭐라고요? 나부터 솔선수범. 파트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본인이나 잘하시는데. 자, 하나 둘 셋 나부터 잘하자. 하나 둘 셋 나부터 잘하자. 네, 솔선수범. 모든 일에 있어서 나부터 목표 잡기, 나부터 신경 찾기,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는, 나가 다 하고 나서 움직이지 않는 파트너를 명단을 찾아주는 겁니다. 이 일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일을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 어려운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는 이 성공의 법칙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이 일은 행동함에 있어서 많은 경험치를 쌓고 많은 노하우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진정한 후원입니다. 여러분들 후원이라는 거 오늘 이 시간부터 나는 죽어있는 후원을 한다, 살아있는 후원을 한다. 살아있는 후원.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칠 거예요. 여러분들께 제 열정이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회사 파이팅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열정적인 강의 해주신 김고은 스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Q&A 잠시 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고 말씀해 주세요. 아무 때나 올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에요. 네, 쉽게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용기 있게 궁금하신 거 손 번쩍 들고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리더님. 저도 오늘 김고은 처음 뵀는데요. 저 진짜 30대로 봤거든요. 고3이라고 하셔가지고 나이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제 나이가 궁금해요? 좋습니다. 74년생이에요. 대박이다. 한국 나이로 몇 살인지 계산되죠? 제 비포 사진이 어디에 많이 떠돌 거예요?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비전 있을 겁니다. 이 일이 비전, 네, 말씀하세요. 아까 얘기하신 4가지만 실천하면 가지 되는 거니까
반드시 돼요. 빠지지 말고 1년 동안 집중. 절대 빠지시면 안 돼요. 갔다 안 갔다? 이번 달에 갔으니까 다음 달에 안 갔다? 아니에요. 왜 이거를 계속해야 되냐면 사람은 지속성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물이 몇 도에서 끓는다고요? 100도. 근데 100도에서 끓지 않은데 오늘 50도 올라왔는데 다음 달에 쉬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빠지지 말고 주말마다 또 세미나 때마다 머피의 법칙처럼 또 뭔 일이 생겨요. 그죠? 시댁에서 뭔 일 생기고 친정에서 뭔 일 생기고 엄청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사건의 연속이고 사고의 연속인 거예요. 그게 삶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냐라는 거예요. 제가 시스템을 이렇게 지켜나가면서 아무 일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조사는 다 가요. 근데 경사 같은 경우는 그냥 돈을 조금 더 보내요. 그게 그들도 훨씬 나아요. 밥값 안 나가잖아. 내가 가서 신부보다 더 예쁘게 하고 가면 민폐예요. 알고나 있으세요? 돈만 보내면 돼. 굳이 신부보다 더 예쁘게 하고 가려고 해요. 그러지 마세요. 네? 다들 그냥 경사는 그냥 돈 보내시고 조사는 밤에 가도 되잖아요. 그리고 왜 부모님들의 병원은 꼭 내가 모시고 가야 돼요? 돌아가면서 모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집에서 할 일 없다고 직장 다니는 다른 가족들 꼭 나한테 이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삼성이라는 대기업의 이사예요. 그러면 누가 나한테 그러한 집안일들 하라고 얘기할까요?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믿으시고 가족들한테 얘기하세요. 이날은 나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어떤 스케줄 잡지 말고 나한테 어떤 집안의 경조사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말아라고 얘기하세요. 남편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뭐가 무서워요? 여러분들 성공하면요 누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첫 번째 남편이에요. 아니 결국은 성공하면 자기들이 다 누릴 거면서 뭐 이렇게 말이 많고 반대가 심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무시하세요. 어차피 내가 성공하면 네가 돈 다 쓸 거잖아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그냥 내가 해내야 될 것들을 하시고요. 가야 할 장소에 가세요. 이해가세요? 네. 반드시 약속하세요. 빠지지 말고예요. 네, 그럼 반드시 1년 있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러한 성장이 다 이루어질 겁니다. 네, 또 질문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파트너 나오시기 전에 1년 넘는 시간 동안에 하루 스케줄을 어떻게 짜서 혹시 움직이셨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하루 스케줄을 어떻게 짰냐면요. 제가 그때 아이들을 그러니까 하우스에서 못 사니까 이제 아이들을 지방에 보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 기거를 했냐면 지금 현재 김조아 리더님이 제 동생이거든요. 그 김조아 리더님 집에 방 한 칸에 새 없이 쪼그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집이 아니니까 어때요? 불편하잖아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무조건 가방 들고 나와요. 그럼 갈 데가 있어요? 없죠. 오라는 데도 없고 약속도 안 잡히고. 그러면 일단은 저는 차가 없으니까 가방을 메고 이렇게 걸어요. 걷다가 내가 이렇게 동네를 이렇게 잡아서 예를 들어서 뭐 일산의 강선마을이 오늘 여기를 한 바퀴를 돌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아침 일찍 어디가 문 여나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한테 인사도 하고.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처음에 누구한테 인사하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처음에 10번, 20번, 막 30번을 막 인사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나의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아침 일찍 이렇게 루틴을 가지고 모닝 인사를 했고 커피숍 같은 데를 이렇게 저렴한 비싸니까 막 1,000원 몇천 원 그런 커피숍에 들어가서 제가 그 근처에 있는 그런 얼굴을 알거나 내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돌려요. 그래서 언니 나 오늘 몇 시에 이렇게 그 동네에 갈 일 있는데 이렇게 내가 갈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전화를 해요. 그러면 오늘은 안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구나 내가 한 3일 있다가 그때 또 올 일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약속을 자연스럽게 잡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잡으면 가서 만나는 거고 또
안 만나지면 거기에서 노트 필기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다가 또 콜드라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또 안 되면 저희 신랑이 그때 당시 핸드폰 가게를 했거든요. 핸드폰 가게를 그냥 가요 이렇게. 그럼 우리 신랑이 되게 싫어했어요. 저희 신랑이 이 일을 할 때 왜 반대를 했냐면 정말 이렇게 우리 집이 힘들어진 상황이고 일산에서 다 알게 됐는데 네 와이프가 이런 일까지 하냐라는 소문이 날까봐 굉장히 싫어하고 소개도 안 하고 시시했었는데 제가 핸드폰 가게 나타나면 진짜 부정적인 신규보다 더 부정적인 시각으로 저를 봐요. 저희 신랑이 저를 밥 먹었냐는 소리도 안 하고. 그럼 거기 이렇게 앉아있으면 저희 신랑은 여기 토백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정거장처럼 많이 불러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앉아있다가 우리 신랑이 담배 피러 나가거나 화장실 가잖아요. 그러면 말을 시켜요. 그 친구한테. 왔던 손님한테. 그래가지고 말을 시켜가지고 막 서프를 막 5분 동안 풀어. 뭐 혼자서 미친듯이 그 사람이 알아듣든지 말든지.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러면 카트요 막 이렇게 하고. 만약에 클로징이 안 났어요. 그러면 내가 전화할게요. 막 이러면서 우리 신랑 몰래 작업도 하고. 근데 그렇게 되게 헤맸던 것 같아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콜드 컨택 뭐 소고집이 생겼다고 하면 거기 가서 인사도 나눠보고 그분이 어떻게 하다가 여기를 열었는지. 그러니까 그거 어떠한 그 과정에서 파트너가 나온 건 아닌데 제가 해보니까 저한테 굉장히 많은 연습이었고 단련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유형이나 어떠한 그들의 생활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었던 시절이 바로 그 시절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이 없으니까 집을 나와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때도 얘기했죠. 여러분들 집이 여러분들 집이냐고요. 은행집이잖아요. 은행집. 왜 은행집에 앉아가지고 내 집인 것처럼 그렇게 편하게 있냐고요. 아침에 빨리 나오세요. 집에 있으면 남의 집에 앉아가지고. 네. 질문이 또 있나요? 질문이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분 더 받을까요? 네. 큰 소리로 얘기해주세요. 목소리 크시죠? 선생님 중에 각 나이 클리너님들이 계시잖아요. 좀 보실게요. 각 나이대 클리너님들이 계시는데 그 직급자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례를 어떻게 컨택을 하셨고 그분들을 어떻게 후원을 해서 성장을 시켰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컨택 스토리가 딱 두 분만 얘기할게요. 자, 지금 현재 우리 팀플리 하신 오미나 에메랄드님 알고 계시죠? 네. 그분 같은 경우는 디자인 회사 CEO고 지금도 디자인 회사를 경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컨택이 됐냐면 저랑 관계적으로는 초등학교 동창이지만 초등학교 때도 얼굴을 몰랐고 살면서도 친하지도 않았고 이름 자체를 몰랐던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시스템에서 오래 이렇게 많은 분들 성장하는 것들을 봤더니 어떤 사람하고 일을 해야 되는지가 명확해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일을 해야 되지? 라고 제가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순천에 애들을 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집에 가니까 저희 엄마가 선생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소개해준다고 이제 엄마의 제자를 한 분을 소개를 시켜줬어요. 근데 그분이 핸드폰 가게를 하는 이제 그 저보다 1년 선배 오빠였는데 그분이 정중한 거절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에 들어와서 친구들을 사귀어라 라고 해줬던 게 초등학교 밴드를 저를 초대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밴드를 들어갔는데 쑥스러워서 저는 인사말도 못했는데 막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인사를 막 해주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는 댓글을 잘 못 달았어요. 그런데 계속 이들의 댓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람의 성향이 글 안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미나 리더님이 눈에 띈 거예요. 얼굴도 예쁜데 굉장히 상대를 배려하면서 리더십도 있고 이분이 뭔가의 모임을 자꾸 주최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분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는데 모임에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일산 팀도 있더라고요. 제가 전라도인데 전라도 친구들이 일산에 올라와서 번개 모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2번 정도를 아마 시스템 때문에 못 나갔던가 그랬어요. 3번째 됐을 때 나갔을 때 오미나 리더님 앞에 이렇게 앉았죠. 그래서 많은 얘기들을 이렇게 이제 나누고 수다도 떨고 그랬는데 그 오미나 리더님이
너는 무슨 일 하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미국 회사 다녀 이렇게 얘기한 거죠. 미국 회사에서 뭐해? 그랬더니 영양 강의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 그래서 너는 무슨 일 하니? 알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이제 본인의 회사가 홍대에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시스템에서 얘기하죠. 내가 홍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홍대 어디야? 배운 대로 했어요. 그래서 명함을 받고 제가 가면 커피 한 잔 줄 수 있냐라고 얘기했더니 오라고 해서 제가 갔어요. 갔는데 그 친구의 이제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냐면 가자마자 유산화를 얘기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시스템에서 뭐 하라 그래요? 저도 배웠거든요. 칭찬. 야, 너는 어떻게 우리 동창 여자 중에 가장 성공한 것 같다고. 너무 멋지다. 이렇게 홍대에서 이렇게 멋진 회사를 운영하는 게 정말 내 동창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고 정말 마음껏 칭찬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때요? 쑥스럽잖아요. 사람들은 칭찬하면은 알고는 있지만 쑥스러워요. 그래서 그게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많이 띄워줬더니 이제 차를 주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올라와서 지금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됐는지. 지금까지 본인이 공부했던 거 회사를 어떻게 차렸고 그 모든 난관을 싹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얘기하기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다 듣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작년에 자기가 이 회사를 그만둘까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뭔가 이렇게 그 광고에서는 뭔가 이렇게 카피라고 누군가가 이렇게 뭔가 그 재판을 걸었나 봐요. 근데 아닌데 그걸 증명하느라고 1년 동안 경찰서가 그분을 쫓아다니느라고 본인의 영혼이 풀려서 정말 이 일을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그러면 무슨 일을 그때 하고 싶었어? 그만뒀을 때 그랬더니 자기가 커피를 좋아하니까 커피 수업을 해볼까? 라고 생각을 했대요. 매일 커피숍을 갔대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근데 왜 안 했어? 라고 얘기했더니 자연감에 대한 힘든 거. 그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제가 한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거를 네가 정말 이 일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할 거잖아.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할 건데 재미는 없대요. 그럼 언제까지 할 거니? 그랬더니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생각을 해봐. 그렇게 또 물어봤더니 한 60살까지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이 때까지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겠지? 본인도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가 이 일을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둘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왜 내가 지금까지 내 얘기 잘 들었어. 1시간 정도 넘게 들었거든요. 지금부터 내 얘기 잘 들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질문에 얘기했어요. 그리고 쫙 풀었어요. 그랬더니 사업가라서 훈련에 꽂히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하면 돈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해서 제가 그렇게 돈이 된다고 했더니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피부에 관심 있어? 건강에 관심 있어? 다이어트에 관심 있어? 다이어트래요. 카드 줘! 해서 결제했죠. 자, 관계심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처음 모임에 가서 한 거예요. 제가. 그리고 나서 또 이분이 제품은 좋은데 비즈니스를 결단하지 않죠. 왜? 본인이 CEO 때 이런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남들의 시선 좋은 거는 같은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계속 전화하는데 바쁘대요. 계속 다 그렇죠. 다 바빠요. 알겠다고. 그럼 또 내일 전화하겠다고. 계속 바쁘다 그래서 도대체 너는 그러면 집에 몇 시에 들어오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만나기 싫으니까 바로 한 11시쯤 끝난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어머 잘됐다. 나도 11시에 미팅이 끝나는데. 그렇게 얘기해서 너도 그때 일 끝나고 나도 끝나니까 차나 한잔 하자. 집 앞에서 집에 일찍 들어가 뭐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첫 이제 팔로우 만남이 시작됐고 그 팔로우 만남에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들어주다 보니까 재미가 있는 거죠. 그분은 CEO이기 때문에 본인의 고민이나 삶이 외로운 거예요. 자기 얘기를 누군가한테 막 뭔가를 할 수 없는데 솔직히 저는 친하지 않으니까 또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들어줬더니 제가 가는 거 밤의 만남이 기다려졌나 봐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 신규 세미나를 모시고 왔고 신규 세미나에서 에이프품 매수를 모시고 갔어요. 그렇게 해서 파트너가 됐습니다.
얘기하라고 그만하라고요? 한 분 더 얘기하라고요? 우리 주아름 리더님 얘기해 드릴게요. 주아름 리더님 같은 경우는 이분도 저랑 관계가 없어요. 저는 인맥이 없다고 그랬어요. 관계가 없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 시어머니가 일산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저희 신랑의 핸드폰 가게가 일산시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랑 20년이 넘는 누나 동생 관계. 화장실을 가거나 물을 먹을 때 저희 신랑 가게 앞에서 장사를 하시니까 저희 신랑 가게에서 계속적으로 화장실도 가고 물도 마시고 누님 동생 하는 그런 사이였던 거예요. 그랬는데 저는 이제 저희 신랑 가게를 들락달락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주아름 리더님 부부가 엄마 일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아는 척도 안 해요. 쌩해요, 그분도. 스타일이.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알았던 게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인사를 해도 쌩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우연하게 어떻게 됐냐면 이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비가 막 이렇게 내리는 으슬으슬한 날에 기침을 계속해서 저 신랑 가게 물을 먹으러 오니까 저 신랑이 이제 안쓰러워서 시상메투가를 먹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됐다고 자기 이런 거 안 먹는다고 막 그런데 괜찮다고 해서 억지로 먹인 거야. 그래가지고 조금 이따 물을 먹으러 오는데 저희 신랑이 또 먹인 거예요. 근데 밤에 전화가 온 거예요. 너 나한테 뭐 줬냐고. 그 기침약 좀 내가 갖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저희 신랑이 야 이러야 돼서 이런데 그 기침약 좀 갖고 오래 하나 내가 갖다 줬거든요. 그래서 내가 늘 그분 일사장 안 나오잖아요. 우회장이잖아요. 일사장 안 나오잖아. 다음 장에 약속 잡고 아니 그거 갖다 주면 되지 뭘 약속을 잡네요. 시장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듣는데. 그래서 제가 그 내가 알아서 해. 약속 잡어. 장사 끝나고 가게로 들어오라고 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5일 있다가 미팅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싹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모든 자료를 갖고 가더니 일주일 있다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주아름 리더님 어머님이 간경화, 간암 위기였던 거죠. 그래서 면역력이 약해서 기침을 하면 몇 달을 고생을 하고 약을 먹어도 안 낫고 그리고 본인이 그런 거를 가족들한테 얘기도 안 한 거예요. 왜냐면 가족들이 본인만 쳐다보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도 몰랐어요. 저희 신랑도. 그러니까 약을 주니까 그렇게 벌벌 떨었던 거죠. 근데 이걸 다 검증하고 나서 자기가 이런 상황인데 별 5개라고 해서 먹어보기로 했다. 다 주사했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걸 먹어야 되냐라고 해서 제가 거의 해독 수준으로 해독을 일주일 시키고 해독 수준으로 영양제를 한 달을 넘게 드시게 했어요. 수치가 너무 좋아지신 거죠. 본인이 느낀 거죠. 그러더니 나한테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보상 플랜을 풀어줬더니 주아름 리더님 어머니께서 돈 계산이 굉장히 빨라요. 우리 며느리 시켜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 며느리를 만나자고 하는데 이 며느리가 도대체 안 만나주려고 하는 거죠. 왜 안 만나주려고 했냐 나중에 들어봤더니 이 주아름 리더님이 허벌라이프에서 4천만 원을 아가씨 때 까먹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즈니스를 치가 떨었던 거죠. 그 나를 만나서 하게 될 것 같아서 계속 벌벌을 떨어지라 시어머니가 그럼 하지 말고 애 낳았으니까 엄마가 사줄 테니까 일단 만나라. 그래서 만났어요. 만났을 때 남편은 방에 있었고 두 분이 허블라이프를 같이 했었대요. 주아름 리더님 거실에 있었는데 제 목소리가 워낙 크잖아요. 막 거품 물고 얘기했고 플랜을 풀 때 남편이 문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더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아름 리더님도 먹기만 하지 사업은 안 하겠다고 했고요. 좋아졌는데도 얘기 안 했어요. 좋아진다고 사업하라고 그럴까봐. 그래서 제가 사업하는 얘기 안 하고 밥 먹자 얘기를 또 했어요. 왜냐면 그분도 일산에 지인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외로워해서 밥 먹자고 홈미팅이 오고 본사 데려가면서 즐겁게 친구가 되셨더니 저희 키리더가 됐습니다. 저는요 인맥이 없어요. 인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유산화예요. 그죠? 그래서 제 컨텐츠 스토리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제가 했던 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럼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게 관계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맨날 가면 관계식 한대. 그놈의 관계식 가서 무슨 얘기 하는데요? 관계식 10번 해도 안 돼요. 한 번 만나도 제대로 얘기를 하는 거. 그게 중요해요. 사인 시키고 관계식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사인 시키고 관계식 한다. 내가 풀고 관계식 한다. 외우세요. 네, 질문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